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오늘 데이 원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스피킹을 가르치고 있는 최아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제 이름하고요,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희 오전 중급 1개월 완성 과정은 스피킹 섹션에 있는 4개의 문제 모두를 이제 한 달 동안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킹 섹션의 총 4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 독립형 문제 한 문제 같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통합형 3번을 이제 순서대로 배우게 되고 3주 차인 J15의 트라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4문제를 같이 한번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첨삭을 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3주차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모든 유형을 배운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16일차 그리고 데이 20까지는 4문제를 돌아가면서 복습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교재는 해커스 토플 스피킹 인터미디엇 교재로 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신 개정판인 4th 에디션을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4차 개정판 구입해 주시면 돼요. 아마 오늘 해커스에서 주교 구입하신 분들은 다 최신 개정판이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4개 들어있는 최신 개정판을 확인하고 구입을 해주세요. 자, 부교재 같은 경우는 수업 후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제 이름 대주시고 중급 한 달 완성 과정, 매일 반 과정으로 구입을 해주시되 지금 현장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부교재고요. 그리고 라이브 클래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조만간 이제 배송이 갈 겁니다. 부교재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부교재 구입처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저희가 지금 3불간이어서 굉장히 부교재 구입처가 가까워요. 나가자마자 맞은편에 그 노란색 건물 큰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력센터에 가셔서 중급 1개월 완성으로 구입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자료로 나눠드리려고 너무 숨이 차네요. 약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약도라고 하기에도 이제 바로 나가서 맞은편 건물에서 구입하시면 되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오늘 중으로 구입을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스피킹 섹션이기는 하지만 사실 4문제 모두 스피킹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독립형 1번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음원을 듣고 그 음원 내용을 요약해서 스피킹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이 음원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반별 게시판에 챔스터디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요거 그대로 클릭하셔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데이 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나의 생각 말하는 독립형 연습을 함께 녹음을 하고 또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녹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녹음기 꼭 챙겨 갖고 오셔야 되고요. 녹음기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이용해서 여기다가 녹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이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 혹시라도 좀 수줍음이 많으시거나 옆에 사람이 있는데 플레이를 못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어폰까지 반드시 챙겨 갖고 오셔서 반드시 들으신 다음에 재녹음을 함께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교재 커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데이 원 오리엔테이션 시간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반별 게시판 스피킹 자료 열람 비밀번호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419419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좀 고를게요. 자, 반별 게시판 다들 아마 들어가 보실 텐데요. 현장 강의 학생들 그리고 라이브 클래스 듣는 학생들 모두 반별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우측 상단에 스피킹 첨삭 게시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과제를 올리셔야 되는 게시판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스피킹 과제 그다음에 자료가 올라가는 전용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별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은 밖에는 이제 내일부터는 더 이상 자료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반별 게시판 내에 있는 이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고 스피킹 첨삭 게시판에서 반드시 메일의 과제 및 공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혹시라도 비번 깜빡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오전 중급반 수강하고 있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성함까지 같이 대주시고 비밀번호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만 없으면 30분 내에 답변 드릴 거고요. 수업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조금 바빠지면은 그래도 2-3시간 내에는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번 깜빡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질문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문의사항도 되도록이면 반별 게시판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방학달은 거의 30개 이상의 반별 게시판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따로따로 들어가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메일로 마찬가지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수업 후에 바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앞으로 독립형과 관련해서는 핸드아웃이 계속 나갈 텐데요. 이 핸드아웃은
현장 강의 학생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주셔야지만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2주차까지는 직접 나눠도 드리고 그리고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릴 예정이지만 3주차부터는 결석하는 학생, 지각하는 학생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3주차는 제가 따로 핸드아웃을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해서 50분간 저와 함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살짝 안 좋은데 오늘 데이1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제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는 아마 리딩이라던가 리스닝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익숙한 섹션일 것 같은데요.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은 사실상 학교 다니면서 뭐 영문과 학생들이 아니고서야 좀 접하기가 생소한 그런 섹션이죠. 그래서 일단은 IBT TOEFL 스피킹의 섹션 특징하고 문항 구성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이제 스피킹에서 저희 반에 이제 목표 점수가 최저는 20점, 그리고 조금 높게는 23점 이상이 목표인데요. 이 목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가 요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의 평가 항목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점 방식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사실 채점 방식은 뭐 사람이 매기는 시험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각 문항당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고요. 성적표에는 그냥 총점만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스피킹 섹션 20회의 수업을 듣고 미니멈 스코어를 이제 2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피킹 섹션은 뭐 다른 섹션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높은 점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급반 듣고도 25, 27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템플릿만 잘 외워가셔도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18점 내지는 20점 정도는 잘 나와요. 근데 기본적인 저희 목표 점수인 20점 정도를 그래도 받으려면은 독립형하고 나머지 3개의 통합형 어떤 식으로 유형별로 학습하시면 되는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OT 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첨삭 과제에 대한 안내가 있을 텐데요. 총 3번의 첨삭 과제가 있습니다. 반별 게시판에 제가 지정 과제 항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올리시는 과제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한 3일 내지는 5일 정도의 좀 넉넉한 시간을 드리고 항상 반별 게시판 또는 수업을 통해서 공지해드리는 그 과제 그대로를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 3번의 첨삭 과제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가 15일차에 치러는 그 트라이 테스트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문제를 시험 치르게 되거든요. 그 4문제 플러스 이제 첨삭 개수가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스피킹 첨삭 게시판에다가 반드시 올려주셔야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내일 이제 독립형 수업이 진행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총 3번의 첨삭까지 플러스 트라이 테스트 첨삭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전 중급 한 달 과정 스피킹 문항 구성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TOEFL 스피킹 인터미디엇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위에 보시면 테이블표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IBT TOEFL 스피킹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저희가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스피킹 시간 내내 헤드폰을 착용을 하고요. 이 헤드셋을 통해서 저희가 리스닝 부분을 듣게 되는 거고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저희의 음성을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그런 시험 종류입니다. 자, 시험 순서는 아마 희민 선생님한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리딩 섹션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섹션, 그리고 스피킹 섹션이 3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워낙 좀 긴 시험, 보통은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긴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에 10분 정도의 브레이크를 보통은 만약에 여기서 시험을 보셨으면 보통은 밖에 대기실에서 10분 정도를 대기하셨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셔서 이제 3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17분 동안 4개의 문항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제가 오늘 OT 자료 보시면 이쪽하고 3쪽에 걸쳐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항상 공통적인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8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는 그 워딩도 그대로 넣었고요. 제가 보통 이메일로 답변 드리는 그 워딩 그대로 넣어드렸으니까 오늘 OT 시간에
모든 내용 커버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1번부터 8번에 해당되는 시험장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대답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17분 동안 4개의 문항을 어떤 종류의 문제들로 이제 치르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중요한 점, 여러분들 1번 우리 리딩 섹션부터 그 다음에 listening, speaking, writing 4개의 섹션 모두 30점 만점입니다. 제가 아마 기본반에서 제 수업을 듣고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유달리 이제 스피킹 섹션만 30점 만점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보통 학생들이 리딩하고 리스닝 섹션은 마치 50점인 것처럼 공부를 하시고 스피킹 섹션은 가장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공부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플이라는 게 좀 약간 영리하게 좀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4개의 섹션 모두 골고루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즉 한 달 동안에 나 이번 달은 리딩에만 올인해야 되겠다 하시더라도 시험 보면 당연히 나머지 섹션의 점수가 낮게 되니까 또 시험 보셔야 되고요. 리딩 한 달 하고 또 다음 달에 리스닝만 하시면 리딩이 또 날아가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들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리딩 섹션하고 리스닝 섹션에 대략 3시간 대략 6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스피킹 섹션은 적어도 똑같이 30점 만점이니까 3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의 연습 분량은 반드시 채워주셔야지만 2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7분 동안 4개의 문항을 치른다고 했었는데요. 1번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오늘 OT 때 제가 주력으로 할 예정인 독립형 문제예요. 자, 독립형 문제는 Independent Speaking Task라고 해서요.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 유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학생들이 스피킹 섹션 생각하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토플 스피킹은요. 여러분 1번만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2번, 3번, 4번은 모두 듣기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전달하시면 되고 내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평소에 좀 회화를 잘해야지만 무조건 스피킹 잘할 것 같아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유학생활 오래 하고 오셔도 연습을 안 하고 가시면 당연히 20점 미만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영어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접해본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한 달 동안의 템플릿만 잘 따라하셔도 미니멈 18점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연습하시는 것만큼 그래도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섹션이니까 여러분들 리딩 섹션만큼 시간 투자 좀 해주세요. 자, 독립형은 이제 준비 시간, 응답 시간 모든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독립형 저와 함께 샘플 퀘션으로 연습을 해볼 텐데 15초의 준비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자, 사실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정말 일상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주제가 아니고서야 면접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주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15초만 갖고 한국말로도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희는 영어 문장으로 45초를 구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오전 중급반 아마 그리고 정규반도 똑같을 거예요. 저희 어프로치는 독립형은 영작이 아니라 제가 부교재 10쪽하고 14쪽 혹시 구입하신 분들은 넣어드린 템플릿 문장을 잘 암기하셔서 여러분의 거신 것처럼만 연기를 잘 보여주시면 누구든지 여러분들 20점 내지는 23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문제 중에서 독립형이 사실 가장 할 만한 유형이에요. 근데 사실상 스피킹 시작하자마자 처음 배우는 문제가 독립형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마 2번, 3번, 4번 듣기 문제를 다 연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그냥 암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독립형이 가장 쉽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OT 때 독립형 저와 함께 맛배기로 연습해 볼 거고요. 남아있는 이제 Integrated Speaking Task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번 문제는요.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conversation을 듣고 학생의 말을 제 템플릿 문장을 그대로 외우신 다음에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3번하고 4번은 lectur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2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강의의 핵심 내용을 대략 4문장 정도로 요약해서 마찬가지로 제 템플릿 틀에 넣으셔서 60초씩 잘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5초, 60초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모두 영작하셔야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 실제는 여러분들 녹음 시간이 3분 45초거든요. 대략 2분 정도는 템플릿을 외워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1분 45초 정도는 대화라던가 강의 일부를 당연히 옮겨는 주셔야 돼요. 절대 어려운 시험 아니니까 저와 함께 같이 템플릿 열심히 외우시고 발음 연습, 억양 연습 많이 하시면 점수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통합형 연습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통합형이 사실 연습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주 정도의 미니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통합형 내용을 듣고 옮기는 내용 문제로 연습해 볼 게 아니라 조금 쉬운 내용, 독립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템플릿 적용하시고 또 녹음하시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독립형은 자 영어로 어떻게 읽는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자, 배임 주시고요. 지금 라이브 클래스 듣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새해도 됐으니까 여러분 텐션 좀 올리셔서요. 스피킹 섹션이 사실 다른 섹션에 비해서 이 텐션과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작게 얘기하면 다 같이 작게 얘기하고요. 한두 분 정도만 목소리를 높이셔도 이제 분위기가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굳이 그게 내가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앞에서 항상 원맨쇼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배임 주시고요. 제가 항상 영어식 발성을 알려드릴 텐데 영어식 발성은 사실 목에서 나온 사운드라기보다는 배임을 주시고 배에서 끌어올리는 사운드를 내주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알다라는 동사를 know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식 발성으로는 배에서 끌어올리는 no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말 할 때랑 영어 할 때 발성이 약간은 달라야지만 실제 좀 영어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Independent Speaking Task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임 주시고 한번 발성해 볼게요. 시작. Independent Speaking Task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좀 올라오는 발성. 자, 독립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을 말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15초 생각하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1년 과정이 아니라 한 달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학생을 하시고 잠깐 들어오신 분들도 저 외국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는 살았는데요 라고 이제 서두를 꺼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여러분들 3년 만에 스피킹이 훅 트이지는 않아요. 15초 만에 얘기할 정도는 아니니까 제 템플릿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고 영어 1도 못하시고 나 아예 ABCD밖에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제 얘기 그대로 템플릿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처럼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독립형은요.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항상 15초의 준비 시간 맞춰놓고 외운 템플릿을 꺼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볼 거고요. 응답 시간도 45초로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여러분 45초라고 하면은 4-5문장 정도만 얘기하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OT 진행하는 요 속도대로 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느리고 여유 있는 톤으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5문장 정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ETS 사이트 아마 자주 들어가 보시겠지만 ETS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독립형 1번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그 친숙한 주제, familiar topic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세요라고 여전히 묘사는 되어 있지만 요새는 절대 친숙한 주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도 어렵고 저도 심지어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 라고 멘붕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 난이도 높은 문제 또는 자주 나오는 문제, 쉬운 문제 할 거 없이 한 달 과정 동안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이 주제만 다 커버하고 가시면 시험장에서는 독립형 1번은 무조건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독립형 1번. personal opinion이에요. 나의 생각 말하는 문제고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시된 2개 내지는 3개의 옵션 중에서 which do you prefer? 어떤 거 가장 선호합니까? 이렇게 나의 선호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statement, 진술문이 등장해서 이 진술문에 대해서 do you agree or disagree?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OT 자료 4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OT만 또 들으시고 환불을 하고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OT 자료에는 모든 템플릿을 넣어드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스피킹, 라이팅 모두 템플릿 발이에요. 템플릿이 굉장히 중요한데 1번부터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응답을 막힘없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 문장 어떻게 끝내시면 되는지 응답의 틀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독립형에 한해서는 듣기 내용을 옮기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 이제 나의 생각을 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또 영작하실 필요 없도록 독립형 1번에 한해서는 사실 모든 문장을 외워서 답변할 수 있는 아이디어 문장까지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아이디어 문장이 10개 정도인데요. 목표 점수가 높으신 분들, 25점 이상이신 분들은 모두 외우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나는 스피킹에서 사실 뭐 소박한 목표밖에 없다. 대략 한 18점 정도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에 정리해드리는 5개 정도의 템플릿만 외우셔도 어느 정도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OT 자료 계속 살짝 보시고요. 오늘 샘플 퀘션으로 한번 살짝 연습을 해볼게요.
볼게요. 자, 요런 정도의 주제 난이도가 나올 수 있고 당연히 간간히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주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얘보다 더 쉬운 주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사실 요거는 복불복이고 여러분들이 약간 시험 운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두루두루 잘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일단 문제가 이렇게 뜨면 저희 헤드셋 계속 끼고 있죠. 헤드셋을 통해서 바로 준비 시간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문제부터 먼저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15초의 준비 시간 그리고 약간의 퍼즈가 있고 45초의 준비 시간, 응답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요. 자, 준비 시간 주어지기 전에 삐 소리가 나오면 15초 카운트 되는 거고요. 15초 끝나자마자 또 begin speaking now 하고 삐 소리가 나오면 이제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버튼 같은 거 조작하실 필요 없고요. 물론 수업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녹음 버튼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자, 독립형은 보통은 versus 문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뭐 3개의 옵션이 가끔씩 등장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A or B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do you agree or disagree?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결 구조의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뜨면은 리딩 섹션 하는 것처럼 정독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요 정도의 문제 길이는 이제 문제의 길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한 대략 13초 내지는 15초 정도 읽어줄 거예요. 읽어주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는 5초 만에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시고 준비 시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대결 구조로 빠르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독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15초 동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셔도 얼마나 깊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스피킹 섹션은 라이팅 섹션처럼 독립형 섹션이 있기는 하지만 채점 요소가 완전히 달라요. 논리성 절대 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쉬운 문장만 구사하셔도 유창하고 좋은 발음으로만 녹음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결 구조 한번 볼게요. 일단 돈이 있다면 사실 돈이라는 표현이 주어지면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둘 중에 하나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여러분 뭐다? 제가 별표 쳐드릴게요. 자, 하나는 뭐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clothing. 여러분 배 힘 주시고요. 자, 스피킹은 무조건 스피킹을 해야 됩니다. 해볼게요. 시작. clothing이에요. 정확하게 piece of clothing이고요. 자, 하나는 또 뭐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티켓이다? 시작. ticket to concert. 공연장 갈 수 있는 티켓. 자,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조금 더 선호하십니까?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먼저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유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답변에는 여러분들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사항과 예시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만 나열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템플릿은 무조건 first of all 하고 이유 들어가 있고요. 뭐 this is because 하고 근거 내지는 세부사항이 항상 같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기본만 듣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요 템플릿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낯 익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만약 중급반 요번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스피킹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15초 동안 사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정말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15초의 시간을 저와 함께 준비 시간 체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초 제가 드리고 생각 안 난다고 해서 아, 나 영어 못하나 보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시간이 정말 짧구나. 영작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구나. 이 정도만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티켓하고 그 다음에 clothing, 옷 중에서 돈이 있으면 뭘 사고 싶은지 짧게라도 영어 문장 몇 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제가 15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egin to prepare. 준비해볼게요. 자, 뭐 간단하게 노트. 자. 오케이, 15초예요. 자, 이제 뭐 쓰려고 했는데 끝나는 시간 아니면 뭐 이미 조금 빨리 쓰기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한 2단어 정도 쓰셨을 것 같고 문장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절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얘보다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면 막 노테킹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잘 외워가셔서 키워드 몇 개 정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적어두신 다음에 외운 템플릿을 거의 자동으로 발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5초 동안 아무것도 거의 생각이 안 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시작을 하시려면 반드시 스피킹은 템플릿을 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스피킹 섹션은 사실상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 스피킹 아예 못한다라고 하셔도 리딩하고 리스닝 조금 이제 성적이 잘 나와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리딩에서 27, 28 나오시는 분들도 스피킹에서 17점 미만으로 고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리딩하고 리스닝에서 13, 14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스피킹에서 25, 26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즉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리딩, 리스닝 잘한다고 해서 스피킹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제 템플릿을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삐 소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사실상 저도 이제 학원을 예전에 이제 유학생을 하기 전에 학원을 다니기 전에 혼자서 연습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갔는데 나 영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삐 소리가 들리니까 머릿속이 진짜 하얘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옆에 사람들 같이 막 녹음하고 있죠. 굉장히 시끄럽게 되죠. 시험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피킹 섹션은 내가 원어민이다. 그리고 아무도 없고 내가 욕실에서 혼자 영어 하는 것처럼 지금 스피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욕실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이유는 거기가 좀 이렇게 울리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 내가 선호하는 옵션을 먼저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밝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한번 밝혀볼게요. 자, 배임 주시고 여러분 이발성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예시 먼저 설명드릴게요. I personally prefer to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배임 주시고 마스크 밖으로 음성 뽑아볼게요. So, I personally prefer 해볼게요. 시작. I personally prefer. very good.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I personally prefer. 자, 제가 한 달 과정 내내 강조드릴 텐데 사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이 원어민 발음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뭐 요거는 원어민들이 보는 시험이 아니어서 원어민 발음 아니어도 점수는 높게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최대한 원어민 발성을 내주시면 점수는 도움이 되니까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세라고 제가 감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강세만 잘 넣어주셔도 점수가 적어도 3점 정도가 올라가고요. 많게는 5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5점의 경우는 영작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발음 때문에 보통 점수가 낮게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점수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학생들이 강세를 넣지 않냐면 오글거리고 뭔가 민망해서 강세를 넣지 않는 경우가 좀 커요. 그래서 보통 personally 이렇게 하시는데요. 강세의 가장 기본은 3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강세받는 음절을 길게 소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거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지만 강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personally 이렇게 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크게 다른 음절에 비해서 피치 있죠. 높낮이를 조금 높게 이 3박자가 지켜져야지만 영어식 강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내일 아마 독립형 진행되면 이 강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강세받는 음절 제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요.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personally 아니고 personally 따라해 볼게요. 시작. personally 다시 하면요. 자, 우리 선호하다라는 강세 여러분들이 그냥 찍어서 강세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영어 단어는 강세가 다 달라요. 자, prefer 강세 어디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prefer 아니고 prefer 뒷부분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근데 또 어떤 단어는 pre 들어가는 강수도 있기는 해요. prefer 말고 다른 단어들이요. 그래서 무조건 pre가 붙는다고 해서 뒤에 강세는 아니고 단어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부터 먼저 읽어주고 15초, 45초 응답 시간, 준비 시간 내내 이 문제 화면이 떠 있거든요. 문제 화면이 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제 카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topic sentence부터 영작할 필요 없이 여기서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I personally prefer 우리 투보정사 들어갈 수 있게끔 to buy. 자, 오늘은 제가 답안을 또 그렇게 넣어드렸으니까 공연장 가는 티켓을 한번 골라서 답안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Begin speaking now after the beep 하고 beep 나오면 자, 어떻게 시작한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personally prefer to buy tickets to concert. 오케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장 어렵지 않죠? 문자면에 있는 옵션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템플릿에. 자, 바로 이유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버벅거려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머물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템플릿과 함께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템플릿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나의 문장인 것처럼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장 내에서는 동사는 무조건 강조가 되어야 돼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음절 강세는
그 단어 음절 강세 있죠? 길고 크게 높게 이렇게 소리를 내라 말씀드렸는데 문장 내에서의 여러분들이 단어는 제가 내일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우리가 흔히 내용어, content words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에만 길고 큰 강세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영어식 리듬감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간 상태로 let me explain why 하시지 말고요. let me explain why 한번 해볼게요. 시작. let me explain why.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앞에 모니터에다 대고 얘기하셔야 되는데요. 모니터를 예를 들면 줌을 하고 있다 또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만 실제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적절하게 쉬는 연습 필요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게요. 시험장에선 여러분들이 긴장하시면 속도가 느려지기보다는 자꾸 빨리 얘기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색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let me explain why 하고 여유롭게 쉬시고 자, 첫 번째 하고 우리 외운 템플릿을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짧게 뭐 first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first of all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길게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길게 템플릿을 꺼낼수록 뒤에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해볼게요. 시작. First of all 여러분 어떻게 한다? First of all 아니고 first의 긴 강세를 주시면서 끌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톤에 따라서 스피킹은 점수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요. 생각보다는 내용 점수가 아주 크게는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off topic은 절대 안 되고요. 자, 우리 이유를 템플릿 외워서 얘기할 거고요. 항상 답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사항 내지는 예시가 들어가 있는지는 무조건 내용 전개에서 체크해요. 단 스피킹은 뭐다?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까지는 잘 안 들어요. 45초로 그냥 한 번에 쭉 듣고요. 바로 그냥 점수를 줍니다. 문장 하나당 끊으면서 디테일하게 듣지 않고요. 한 번에 무조건 쭉 듣고 바로 점수를 준다. 그래도 채점관이 조금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를 뭐 짜게 줄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문제당 적어도 3명에서 6명 정도가 그렇게 채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테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킹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한국말하고 인토네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정이 사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한국말은 약간 건조한 얼굴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스피킹은 지금 시험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원어민 친구들하고 일반적으로 회화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세를 조금 많이 과장하면 할수록 점수는 올라간다. 조금 오글거릴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what I mean is that 아니고요. what I mean is that 하고 mean에다가 강조 들어가 볼게요. So mean 이렇게 소리 나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눈이 좀 커져야 됩니다. 강세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러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해볼게요. 시작. What I mean is that. 자, 요겁니다. 잘하셨어요. 뭐 또는 구체적으로 to be specific 이렇게 하셔도 돼요. specific. 자, 여기까지는 아마 15초 동안에 보통은 첫 번째하고 세부사항 템플릿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응답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템플릿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응답이 시작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긴 한번 템플릿 써볼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면서 끌어보겠습니다. 형용사, 명사만 강조 두시면 돼. 해볼게요. 시작. The second reason is that. 끝. 잘하셨어요. 이제 디테일 하나만 더 해볼게요. This is because. 해볼게요. 시작. This is because 이것도 this is because 아니고 조금 강조를 주시면서 because 아니고요. because 이게 어 발음도 아닌 오 발음도 아닌 중간 발음이에요. 뭐 law school 할 때처럼 입은 아로 벌리되 소리는 어로 내야 되는. 오늘 모든 발음을 알려드리는 건 너무 시간상 한계가 있으니까 because 이렇게 소리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5문장이죠. 옵션, 내가 고른 옵션하고 2개 정도의 이유. 그 다음에 각각의 디테일 들어가서 45초가 물론 끝날 수도 있고요. 템포에서 좀 애매하게 외워가서 내용이 빠진 상태로 녹음을 하신다면 5초 내지는 7초 정도 시간이 또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때는 마무리 문장 하시면 돼요. 자, 즉 안 하셔도 점수 감점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첫 번째 답변에서 내가 고른 선호도를 넣었기 때문에 자, 시간이 나면 3초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5초는 남아야 돼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For these reasons 쉬고 I think it's better 들어가 볼게요. 시작. For these reasons
I think it's better 하고 어떻게 한다? 남아있는 것이죠. To buy tickets to concer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템플릿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는데 오늘 수업후에 부교재를 구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독립형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시더라도 45초를 꽉꽉 채워서 유창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 문장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살짝 제가 혹시라도 지금 부교재 먼저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10쪽하고 14쪽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연습 방법은 제가 거의 1주차는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서 설명드리고 매일매일 반별 게시판에 공지로도 올라갈 거예요. 자, 사실 연습 방법이라는 게 필요 없고 열심히 암기만 하시면 돼요. 마치 그 리딩 섹션에 단어 암기하듯이 단 단어 암기가 아니라 문장 암기고요. 이게 외운 티가 나는 순간 18점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외운 티만 안 나게끔 녹음하시면 똑같은 템플릿을 쓰는데도 25점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피킹은 발음, 강세, 억양,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하기에 따라서 실제로 점수가 10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템플릿 뭐 1번 쓰고 뭐 3번 썼는데 이거 몇 점 정도 나와요. 이렇게는 절대 말씀 못 드리고요. 그 템플릿을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first reason하고 detail, 뭐 second reason하고 detail 이렇게 항상 통으로 외울 텐데 뭘 외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까 봐 제가 2주차까지는 매일마다 뭐 몇 쪽에 있는 몇 번 템플릿 외워 갖고 오세요. 내일은 이 주제로 사용할 거니까 이 템플릿 암기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항상 예습까지 및 복습까지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신기한 건 거의 동일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데 학생분들이 지금 1주차 오늘 데이 1이잖아요. 의욕이 가장 넘치는 시기 이 week 1에 여기 첫 번째 10쪽에 있는 첫 번째 템플릿을 아마 가장 많이 외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템플릿이거든요. 근데 1주차에 이 템플릿만 외우고 2주차부터 템플릿을 학습을 안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 템플릿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트라이 테스트 때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 문제에 적용 가능한 템플릿이면 상관없지만 주제랑 전혀 관련 없는 얘기하시면 스피킹 섹션도 물론 topic development, 내용 전개 점수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절대 관련 없는 얘기로만 녹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들 모든 템플릿을 숙지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이 10개 템플릿 오늘 모두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3번하고 4번에 들어가 있는 인간관계 템플릿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템플릿을 저랑 같이 외우고 한번 같이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OT 자료 4쪽 하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나의 생각을 얘기한다. 항상 여러분들 좀 세뇌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의 템플릿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고 나의 생각이다. 채점가는 항상 나의 생각인 것처럼만 녹음을 해야지만 높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옆 사람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수업 마찬가지에 남아있는 19일차 수업도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 템플릿 저와 함께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뭐 해석은 굉장히 쉬워요. 스피킹은 사실 어려운 문장 또는 어려운 어휘를 쓰신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라이팅 섹션은 여러분들 뭐 문장 구조도 중요하고 비판적인 사고, 어휘 같은 것, 문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피킹은 내용의 전달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 내에서의 문법 실수는 절대 감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관사 실수 몇 개 했다고 해서 30점 못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스 템플릿.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가장 많이 쓰실 템플릿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모두 토플 공부하는 학업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쓸게요. 자, 커마에서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독립형 수업 시작하고 나면은 어디 부분에서 의미 단위로 끊으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 같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반드시 그 호흡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First of all, I can relieve some stress from studying 아니고요. First of all, 인토네이션 올려볼게요. 따라해볼게요. 시작. First of all, 좋습니다. 자, 어디 강세 들어간다? Relieve 하고요. Stress 들어가고요. 전치사 구가 많이 나오죠. 영어에서는 전치사 구 앞에 서시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서 쉬면은 아버지 가방처럼 들려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처럼요. 그래서 해볼게요. First of all, 시작. First of all, I can relieve some stress from studying.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아직 옆에 사람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것처럼 지금 영어 문장을 말하고 있나 계속 신경 써주세요. 자, 디테일 외워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디테일 영작하기 어렵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유는 잠시 동안 우리 공연장 가는 티켓 골랐잖아요. 뭐 음악 들으면서 또는 음악을 즐기면서 고민거리, 걱정거리 잠시 잊어버리고 뜻은 안 외우셔도 돼요. 기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외우시되
문장을 통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평소 영어를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조금 암기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쪼개서 예를 들면 My worries and problems, refreshed and energetic 이렇게 쪼개서 외우시면 돼요. 쪼개서 50번씩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엔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의미냐면 하고 세부사항을 주는 겁니다. So what I mean is that 해볼게요. 시작. What I mean is that 시작. I can forget about my worries and problems and feel refreshed and energetic.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오글거리겠지만 스피킹 할 때는 and 마치 시험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길게 항상 늘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 N, 그 알파벳 N처럼 아니고 and 이렇게 좀 길게 늘릴게요. 좀 오글거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 외워졌나요? 완벽하게 안 외워졌죠? 집에서 외우시면 되고요. 인간관계 템플릿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자료에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인간관계 템플릿은 어떤 액티비티가 주어졌을 때 가족들 또는 친구들하고 조금 더 돈독한 관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최신 기출 자료 중에서 뭐 인도어 액티비티 선호합니까? 아웃도어 액티비티 선호합니까? 이런 샘플한 문제도 요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이디어 문장이에요. The second reason is that 해볼게요. 시작. The second reason is that I can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with my friends. 자, 보통은 뭐 공연장 친구들하고 많이 가니까요. 근데 당연히 가족들이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왜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냐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함께 quality time, 의미 있는 시간 보내면서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면서 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역해 볼게요. 자, this is because 해볼게요. 시작. This is because while spending quality time together, we can better communicate, 강세혁이요.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그래서 조금 더 찍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나 평소에 나 원어민 친구하고 이런 톤으로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시험용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방적으로 저희의 이제 의견하고 주장을 녹음을 하시는 방식이어서 세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좋아요. 너무 화난 톤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샘플 리스폰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제가 뭐 약간의 사실 응용 문장까지라긴 뭐하고 뭐 while ing, by ing 정도를 넣을 수 있다면 넣으시고요. 반드시 응용 문장 넣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fluency 있죠. 유창성이 굉장히 좋으면 여기 유형에서 거의 4.0 만점까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녹음기 안 챙겨갖고 오신 분들은 스마트폰에다 같이 녹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초 같이 한번 카운트 해볼 거거든요. 제가 데이1에 항상 이렇게 녹음을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데이1에 했었던 발음이라던가 강세의 억양이 이랬는데 첨삭까지를 통해서 그리고 수업을 매일매일 출석하면서 내 발음하고 강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중간중간 계속 데이1의 이 녹음과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녹음기 꺼내주시고요. 지금은 답변이 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서 읽은 티가 살짝 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의견을 그냥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강세 그리고 내용은 prefer, relieve, attending, spending 강세 주시면서 한번 녹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지금 라이브 클래스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도 집에서 반드시 녹음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45초 같이 녹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ready, set, go. I personally prefer 크게 조금 더. 찾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템플릿 자체만 녹음하셔도 45초 충분히 채워지고요. 사실 지금은 앞에 있는 스크립트 읽느라고 좀 시간이 빨리 간 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좀 남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실제는 사실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게 약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템플릿도 그 채점관이 이걸 갖고 이거 그대로 잘 얘기하나를 테스트하는 게 절대 아니어서 중간에 템플릿이 뭐 날아갔다. 뭐 my worries and problem 중에서 problem이 날아갔다. 그럼 뭐 forget about my worrie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refreshed and energetic 중에서도 뭐 하나 단어 날아갔다. 그럼 날아간 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너무 긴 공백만 안 느껴지게끔 녹음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약간 버벅거리던가 아니면 문법 실수가 있더라도 큰 감점이 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멘탈 관리 잘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는 중간에 템플릿이 날아가서 남아있는 20초 동안 아예 녹음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첫 문장 정도 시작도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긴장할 경우에 쓰실 수 있는 대략 20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응급 문장도 함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사실 독립형은 제 수업을 잘만 따라오시면 무조건 얘기를 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통합형이 약간은 어렵긴 해요. 자, 여러분들 OT 자료 5쪽을 보시면서요. 집에서 그 진술문 유형, 선호도 유형으로 방금 저와 함께 연습했던 템플릿을 한번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약간의 단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방금은 선호도 유형이었었죠. 뭐 컨서트 잠깐은 티켓, 하나는 그리고 옷이었었는데 만약에 진술문 유형으로 자, government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 정부라는 단어만 봐도 먼저 freaked out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박물관과 극장을 짓는데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조금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조금 전의 문제보다. 자, 여러분들은 do you agree or disagree 중에서 템플릿을 빠르고 좀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빠르게 고르셔서 내용을 전개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정부에서 박물관하고 극장을 짓는데 돈 투자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쪽이 템플릿 적용하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반대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템플릿 적용하는 게 쉬울까요? 맞아. 찬성. 왜 그렇다? 저희랑 같이 연습해 볼 텐데 장소에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장소 뭐다? 일단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장소다. 그리고 뭐다? 혼자서 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주로 가족들, 친구들 단위를 많이 가기 때문에 relationship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내용 전개 가능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선호도 문제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뭐 더 좋아하세요? 라고 선호도를 묻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류 퀘스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학교가 캠퍼스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What do you think of this plan? 이 플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변은 둘 중에 하나예요. open-ended question 아니고요. I think i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입니다. I don't think it's a great idea. 별로예요. 중에서 여러분들 또 어떤 쪽으로 고르시는 게 템플릿 적용이 쉽다? 맞아요. 카페라는 장소가 뭐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공부하다가 잠깐 만나서 수다 떨면서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I think it's a great plan 하시고 템플릿 적용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막힘없이 좋은 발음으로 얘기하시면 독립형은 충분히 만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통합형은 여러분들이 듣기 내용을 옮겨주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좀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드리자면 저희가 6개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짧은 한 달 과정 동안에 미니멈 스코어 20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유형을 골고루 더 높게 받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내가 발음이 조금 좋은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독립형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대화 유형, conversation 있죠? 1번하고 2번 conversation까지 발음하고 유창성 점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발음 좋으신 분들은 사실상 듣기가 조금 약하고 나 노테이킹 좀 못한다 하시면 1, 2번에서 점수를 좀 많이 끌어올리셔야지만 3, 4번 강의용에서 좀 삐끗하더라도 20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사실 발음이 뭐 젊은 학생들은 다 좋긴 하더라고요. 진짜 나이가 많지 않고서야 나 발음이 정말 많이 안 좋다. 하지만 리스닝이 좀 되는 편이고 연습해서 노테이킹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독립형하고 대화형에서 점수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3번하고 4번 강의 문제가 얘는 발음을 보는 유형이 아니라 학생들이 렉처의 일부를 듣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어느 정도로 잘 스피킹했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에서 이제 목표 점수를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1, 2번, 3, 4번 다 모두 골고루 배우겠지만 여러분 중간중간 제가 뭐 1주차, 2주차 중간점검을 좀 할 거거든요. 하면서 발음 좋으신데 아마 1, 2번에서 조금 더 연습하시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독립형하고 대형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물론 3, 4번 강의형 완전히 망하시면 18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골고루는 연습을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 4번 강의형. 여러분들 진짜 싫어하는 거죠. 렉처용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사실 리스닝 섹션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다음 리스닝 섹션일 거예요. 리스닝 섹션은 사실 애매하게 들으시면 정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B가 정답인데 A 비슷하게 찍었다고 해서 partial 포인트가 없잖아요. 스피킹의 좋은 점은 뭐냐면 비슷하게 내용이 얼추만 들어가도 일단은 23점까지 거의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수가 말하는 첫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듣지 못하시더라도 저와 함께 노테이킹 위주로 연습을 할 거거든요. 제가 2번, 3번, 4번 통합형이 3문제다 보니까 노테이킹 연습에 좀 많이 이제 시간 투자를 할 텐데 스피킹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4개 정도의 핵심 문장만 잘 노테이킹 하셔서 이걸 60초의 응답 시간 내에 제 템플릿과 잘 버무려만 주시면 무조건 23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자, 물론 제가 OT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실어드리고자 좀 쉽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3, 4번 강의형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2주차 정도 지나면 학생들이 독립형은 다 적응해요. 적응해서 독립형은 지금은 거의 다 녹음이 가능한데 3, 4번 강의형이 많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면 돼요. 보통 학생들이 문법 위주로 좀 영어를 많이 배우시다 보니까 문법이 뭔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예 말로 안 뱉으시려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만 얼추 들어가 있어도 무조건 점수가 주어지는 게 스피킹입니다. 스피킹은 일단 녹음하시면 거의 대부분 10점은 나오고요. 제 템플릿이라도 녹음하시면 15점 정도, 그 템플릿 안에다가 내용만 조금씩만 넣어주셔도 18점까지는 주어져요. 여러분들 일단 목표점수 18점, 20점이신 분들은 우선순위로 템플릿부터 암기하시면 되고 제가 평가 요소하고 학습 방법 빨리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 한 달 과정 동안 내내 기억하시면서 그대로만 쫓아가시면 돼요. 자, 스피킹 제가 강조 드릴 텐데 라이팅 섹션하고 평가 요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팅 섹션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야기 전개가 당연히 들어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용 구성이 되겠죠. 하지만 짧은 준비 시간, 15초 내지는 20초, 30초라는 짧은 준비 시간 동안 어떻게 탄탄한 문장까지 만들 수가 있겠어요? 사실 한국말로도 불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스피킹에서 적어도 20점 정도 점수를 받으려면 사실 무조건 제가 발음빨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발음, 억양, 강세,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딜리버리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한다. 단 목표 점수가 25점 이상이신 분들, 조금 많은 목표 점수죠. 그러신 분들은 발음으로만 25점 이상 받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내용도 조금 더 탄탄하게 넣고 조금 더 정확한 문법도 넣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 목표 점수 20점, 23점은 발음하고 유창성으로 공략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한 달 과정 동안에 이제 목표하는 23점 목표 점수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 자, 4문제 중에서 독립형이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습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 노력하시는 것만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재에 넣어드리는 10가지 템플릿 최대한 외워주시고요. 제가 외우라는 것대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기출자료 제가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거의 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가 적어도 시험장에서 등장하진 않도록 그래서 기출자료 나눠드리는 거 적어도 나왔었던 문제는 무조건 녹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첨삭까지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요. 발음 잡아주시려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하고 실제 시험장처럼 미리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연습 같이 나갈 거고 제가 중간중간 2, 3일에 한 번꼴로 방문을 할게요. 자, 통합형 같은 경우는요. 무려 3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듣기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달에도 아마 기본반에서 설명드렸는데 14점, 13점 리스닝에서 봤던 중학생 학생이 스피킹은 27, 28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리스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듣기는 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들리는 내용은 그래도 노테이킹 잘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2번, 3번, 4번은 노테이킹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반별 게시판 입장하시면은요. 제가 이 PPT를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PPT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와 함께 했었던 내용 복습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뒷부분에 29쪽부터 시작해서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34쪽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렸어요. 미리 R 발음, L 발음, 그 다음에 F 발음, P 발음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해 볼 예정이거든요. 미리 집에서 연습을 해갖고 오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조금 더 텐션을 업해볼게요. 오늘 너무 좀 다운되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녹음기 절대 깜빡하지 마시고요. 녹음한 내용 들어볼 수 있도록 이어폰까지 반드시 챙겨갖고 오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으시고 많이 받으시고 내일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